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또 양평 펠리시아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해볼 차는 바로 BMW에서 나온 840i 엑스드라이브 그랑 쿠페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뭐 의도를 하고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옷 색깔하고 차 색깔을 좀 맞추게 됐어요. 이렇게 좀 청청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색으로 좀 입으니까 좀 제 차 같나요? 시승차가 아니라 좀 제 차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이 840i 그랑 쿠페, 사실 8 시리즈가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죠. 출시가 조금 늦어졌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2018년 말부터 인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출시가 늦어져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델의 라인업 전체로 보자면은 이 모델이 이제 6 시리즈의 후속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8 시리즈라는 이름을 계승을 하기 때문에 이 8 시리즈라는 이름은 이제 1999년에 마지막으로 231 8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거의 한 20년 만에 부활을 했죠. 20년 만에 부활을 한 BMW에서 가장 높은 급에 있는 럭셔리 GT가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게 된 겁니다. 일단 좀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저는 BMW 뭐 좋아합니다만은 BMW에서 이렇게 럭셔리하고 화려한 차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일 먼저 들었어요. BMW 정말 그동안 뭐 많은 차들을 시승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시승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차를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는 차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i8을 시승한 이후로 거의 몇 년 만에 좀 BMW에서 이런 차가 나왔습니다. 뭐 5 시리즈나 7 시리즈 다들 좋은 차인데 뭐 사실 길에서 워낙 많이 볼 수 있는 차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임팩트가 덜하다고 하면은 8 시리즈는 딱 전면부를 보더라도 이 엄청나게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멀리서부터 딱 봐도 나 BMW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차가 굉장히 낮게 깔리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단은 그랑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투도어가 아니라 포도어 모델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8 시리즈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랑 쿠페하고 쿠페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이제 그랑 쿠페 모델이고요. 해외에는 사실 컨버터블 모델이 있죠. 컨버터블 모델이 있는데 제가 그 컨버터블이 이제 길에서 지나다니는 거를 이 시험 차량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는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좀 럭셔리 컨버터블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8 시리즈 컨버터블도 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이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쫙 뻗어 있는데, 이게 이제 BMW에서 제공을 해준 이제 소개 자료에 따르면은 BMW에서 역대 출시된 모델 중에 가장 이 헤드라이트 두께가 얇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 차가 출시될 때는 그랬는데 또 최근에 신형 5 시리즈가 출시가 됐죠. 뭐 신형 5 시리즈 제가 실물을 보니까 또 그 친구도 이제 굉장히 헤드라이트가 얇기 때문에 뭐 아직도 8 시리즈가 더 얇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이렇게 얄팍하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1세대 모델이었죠. 231 8 시리즈의 디자인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팝업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그 하단에 이제 미등하고 방향지시등이 이 하단에 이렇게 딱 들어갔었어요. 그릴 양옆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마주해서 이렇게 좀 날카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럭셔리하고 M스포츠하고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M스포츠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마찬가지로 M스포츠 모델이고, 그리고 이게 안개등이 뭐 최근 BMW들 다 그렇죠. 안개등이 삭제가 됐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거 M인가? M8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전면부의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고 일반 모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딱 봤을 때 하단부를 보셔도 뭐 이쪽 메쉬는 이제 장식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중앙부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흡입구가 마련돼 있고, 이쪽에 이 송곳니처럼 튀어나온 부분, 이쪽이 이제 브레이크 덕트예요. 그래서 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간 게 이제 차량의 브레이크를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굉장히 BMW스럽죠. 참 BMW답게 어떤 럭셔리 모델에서도 달리기 성능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8 시리즈가 얼마나 어떤 럭셔리한 모델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헤드라이트죠. 뭐 5 시리즈라든가 5 시리즈도 신형에서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대부분의 모델들이 옵션이었어요. 그동안 뭐 7 시리즈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8 시리즈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세 가지 등급의 모델이 모두 다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부터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와서 옆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차가 되게 좀 야하게 생겼어요. 딱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 라인이 섹시하다. 좀 이전에 뭐 6 시리즈 그랑 쿠페도 굉장히 뭐 디자인적으로 당시에 뭐 파격적이고 좀 4도어 쿠페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8 시리즈는 진짜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 라인이 예뻐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차를 실제로 만나기 전에 사진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이쁘네. BMW에서 또 럭셔리 쿠페를 만들었네.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딱 실물로 봤을 때 이 존재감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정면부터 이 후드의 길이도 엄청나게 길고 또 이 후드도 다른 BMW의 일반 승용 모델들하고 다르게 여기에 이제 주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혔죠. 두 줄의 주름이 잡혀서 이게 굉장히 앞에서부터 이 측면의 실루엣까지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휠도 20인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이 긴 후드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6 시리즈 그랑 쿠페는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잘 빠진 세단의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8 시리즈는 딱 봤을 때 정말로 그냥 쿠페에다 문을 더 붙여놨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루프의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러면서도 또 차를 딱 보면은 진짜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장이 5075mm고요 뭐 경쟁 모델인 파나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AMG GT 4도어 세단 뭐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도 지금 3000mm가 넘어요. 그래서 3m가 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크다 차가. 거의 뭐 대형 세단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놔도 좀 높이가 낮은 거 말고는 뭐 폭이 됐든 길이가 됐든 진짜 차가 크고 되게 당당해 보인다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 디자인이거든요. 자, 아마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 뒷유리 라인이 이렇게 오다가 이 C필러랑 반대로 이렇게 딱 꺾이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디자인. 요걸 이제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하죠. 요게 이제 예전부터 BMW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온 라인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변형이 됐어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6그랑 쿠페도 마찬가지고 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뭐 5 시리즈, 7 시리즈, 3 시리즈 이런 승용 모델들은 다 보시면은 요 하단에 있는 라인이 일직선으로 끝까지 쭉 오고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런데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를 보시면은 이 라인이 여기서 꺾이는 각도가 조금 이제 좀 완만해지면서 요 또 이 하단에서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제가 어제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의 디자인을 보면서 이런 형태의 변형된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언제부터 적용됐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3 시리즈 GT 아시죠? 3 시리즈 GT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두 번 꺾이는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 뒤에 이제 한동안은 이게 특별히 적용된 모델이 없다가 이제 8 시리즈의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8 시리즈 그리고 뭐 6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아니면은 뭐 이번에 새로 나왔죠. 새로 나온 4 시리즈라든가 뭐 2 시리즈 그랑 쿠페 이런 현재 BMW에서 쿠페 스타일로 가고 있는 모델들이 예외 없이 이런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BMW에서 일반적인 세단 모델들, 일반 승용 모델들은 전통적인 이런 디자인을 따르지만은 쿠페 모델에서는 이렇게 뒤에가 살짝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얇고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형태의 변형된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 840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가 너무 야하게 생겼다고. 이게 뒷모습도 저는 딱 이렇게 보면서 얘는 되게 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뒤태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뭐 다른 그랑 쿠페 모델들이 있죠. 뭐 막내인 2 시리즈 그랑 쿠페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고 뭐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비슷비슷한데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가 굉장히 워낙 넓고 좀 낮다 보니까 쫙 깔려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 특히나 이 테일 램프도 이 디테일이 좌우로 쭉 뻗어 있는 형태면서도 어떤 BMW의 전통적인 이런 L자의 그래픽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지만 어떤 차가 굉장히 로우 앤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트렁크 리드가 딱 이 번호판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통은 이 번호판 부착하는 부위를 아예 범퍼 하단으로 빼거나 아니면은 이 트렁크 위에다가 올려버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 절개선을 숨겼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일체감이 있고, 어떤 트렁크의 절개 라인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머플러 이 배기구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하나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트윈 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살짝 여기에서 굴곡을 주면서, 이거 뭐 그 기아차 호랑이 코 그거랑 다른 거겠죠. 제가 좀 너무 무리수죠. 예. 그래서 살짝 이렇게 굴곡을 주면서 요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예, 어떻게 보면 멀리서 얼핏 보면은 이 실루엣이 조금 이 트윈 팁처럼 보이면서도 또 하나의 커다란 일체감을 주면서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좀 그런 디테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어벤트는 막혀 있네요. 예, 요거는 장식인데, 뭐 제가 M8을 아직 안 타봤는데, 뭐 M8이라면은 여기가 또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살짝 뚫려 있지 않을까. 어떤 그 레이스카들을 보면은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이 뒤쪽에 이렇게 과격하게 막 이 파츠들이 붙어 있죠. 뭐 그런 형태를 살짝 본따서 좀 요 스포티한 요런 라인들을 좀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요번에는 네,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트렁크가 굉장히 깊기는 깊어요. 깊긴 깊은데, 사실 폭이 이 차의 크기에 비하자면 이제 폭이 아무래도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큰 짐을 싣거나 하긴 좀 제한이 돼요. 특히나 이 트렁크의 이 개구부가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고 여기에 턱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피가 큰 짐을 이렇게 밀어 넣기에는 약간은 제약이 있겠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 뭐 8 시리즈 그랑 쿠페식이나 되는 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집에 SUV 한 대씩은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스타일을 위해서 어떤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기를 하는 차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공간은 될 것 같고요. 뭐 실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골프백 같은 거를 하나 실는다고 하면은 뭐 폴딩을 하지 않고서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야, 실내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밝은색 시트라서 제가 청바지를 안고 타기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뭐 물론 최근에 BMW들이 어떤 실내 디자인의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모델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확실히 8 시리즈가 럭셔리는 럭셔리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레이아웃에선 다르지가 않고, 뭐 계기판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ID7의 새로운 7.0 OS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최근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게 10.7인치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출시되는 모델들이 12.3인치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뭐 신형 5 시리즈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아마 부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연식이 변경이 될 때 좀 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들고요. 일단은 이 버튼들이나 이런 마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와, 이거는 무슨 꼭 그 스위스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시계 뒷판 같은 거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장인들이 손으로 해놓은 장식 있죠. 그것처럼 이게 메탈릭 재질인데 뭐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나 아니면 이 시프트 노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영롱합니다. 영롱하고 좀 뭔가 보석을 쥐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이제 크리스탈을 실내에다 적용을 하는 게 볼보에서 먼저 좀 선을 보였었죠. 뭐 XC90에 오레포스 크리스탈이 적용이 됐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스와로브스키가 적용이 되면서 이 8 시리즈도 굉장히 딱 봤을 때 나는 고급차야, 나는 격이 달라 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귀부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8이라는 로고가 적혀 있어요. 이 8이라는 로고가 낮에는 흰색으로 보이고, 밤이 되면은 또 BMW 특유의 오렌지 컬러가 있죠. 그 오렌지 컬러로 또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시프트 노브가 막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되게 만족감이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달려 있고, USB 차저가 하나 있는데, 뭐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선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굳이 선을 꽂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컵홀더가 2개가 있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컵홀더가 조금 위치가 뭐 그렇게 일단 크기 자체도 별로 크지가 않고 좀 큰 컵을 꽂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뭐 이런 거는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뭐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우리 8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상관이 없죠. 실내 이런 가죽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탈리아산 베르나스카 가죽이라고 합니다. 이 베르나스카 가죽이 적용이 돼서 8 시리즈 모델은 전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 가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실내 이런 마감 품질이라든가 뭐 이런 재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한번 앉아 볼까요? 뭐 이 차량이 사실은 뭐 굉장히 운전자 지향적인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랑 쿠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뒷좌석의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뒷좌석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좌우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통풍 기능은 없습니다. 통풍은 빠져 있고 대신에 이제 4존으로 이제 좌우까지 뒷좌석 좌우까지 독립공조 기능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충전 단자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타입 C예요. 그러니까 이 차체 쪽에 꽂는 쪽도 타입 C,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꽂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엔 또 다른 단자가 필요하겠죠. 저는 사실 양쪽 다 타입 C인 이런 단자를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아마 사용을 하려면은 뭐 이제 별도의 케이블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840 그랑 쿠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가운데 센터 터널 때문에 4인승처럼 보이죠. 뭐 좌우에 한 명씩만 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5인승 모델입니다. 5인승 모델이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쭉 빼서 이렇게 체결을 하면은 여기 3점식 안전벨트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뭐 가운데 사람이 앉으려면은 이제 다리를 쩍벌을 하고 굉장히 민망한 자세로 가운데 이제 걸터서 앉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앉았을 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입니다. 불편한 건 없는데 막 썩 편하지도 않아요. 휠베이스가 워낙 길어서 3m가 넘기 때문에 레그룸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지금 앞좌석이 제 포지션인데도 이제 무릎이랑 요 사이에 뒷시트 사이에 거의 주먹 하나가 넘게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레그룸은 넉넉한데 이게 워낙 루프가 낮은 데다가 이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석이 굉장히 이제 기울어져 있고 등받이도 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으면은 상당히 좀 몸이 이렇게 편하게 릴렉스된 자세가 아니라 살짝 좀 구부러진 꼭 무슨 이등병들 이렇게 신병대기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이런 자세로 앉게 돼서 뭐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장거리를 같이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체구가 작은 분들이라면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뒷좌석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옵션들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동으로 선바이저 작동을 하고 요 뒤에 있는 선바이저라든가 뭐 여기 상단에 있는 선스크린 이런 기능들을 다 지금 여기서 버튼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사실 이런 기능들이 7 시리즈 같은 뭐 아예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에 들어가 있다는 게 비록 이게 이 뒷좌석이 뭐 썩 편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를 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좀 고급 세단에 가까운 좀 지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0i 엑스드라이브 그란 쿠페를 가지고 이제 와인딩 로드를 한번 좀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뭐 편안하고 어떤 스타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컴포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와인딩 로드나 이런 데서 뭐 정말 BMW에서 아무리 럭셔리 GT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스포츠성이나 이런 거를 띌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한 M8이라는 이제 플래그십의 스포츠카가 있는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MW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랑 쿠페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5m가 넘는 차체인데 이거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좀 거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자면 이제 3.0L 엔진이 들어가죠. 3L 엔진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터보가 더해져서 34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50.9kgm/m 정도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이 이미 뭐 740Li라든지 뭐 540i라든지 이런 모델들에 들어가는데
물론 정말 훌륭한 엔진입니다. 훌륭한 엔진이고 이 엔진을 베이스로 뭐 M3, M4, M2 뭐 이런 차들에 들어간 엔진들도 다 지금 개발이 됐죠. 지금 제가 아직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컴포트 모드에서도 뭐 어떤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2톤이라는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가속감도 마찬가지고 이 코너링이나 이런 것도 뭐 차가 둔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는데, 다만 조금은 서스펜션이 어떤 스트로크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컴포트함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20인치 휠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하드한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롤링도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전자식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약간 궁금은 하네요. 이런 노면이 좀 불규칙한 지점에서도 어떤 차가 막 허겁지겁되거나 좀 허둥대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딱 한 번만 바운스를 쳐주고 그 뒤에 오는 그런 잔진동들은 아주 클린하게 좀 걸러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는 게 좀 달라져요. 네, 이 스티어링이나 코너링 느낌이나 5m 정도 차체가 되는 어떤 그랜드 투어러라는 느낌은 전혀 받질 않습니다. 굉장히 차가 뒷바퀴도 아주 날렵하게 좀 쫓아와주는 느낌이 있고, 와, 이 미션이 대박이네. 이 변속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변속기가 일반적인 변속기가 아니에요. 일반 모델 540i나 740i나 이런 데 들어간 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강화된 ZF8단의 스포츠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미션이라고는 모르겠는데, 이런 변속 느낌은 거의 뭐 듀얼 클러치랑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빨라요. 와, 이게 어떻게,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타이어가 좀 아쉬워요. 타이어가 지금 이 시승차에 미쉐린 PS3가 꽂혀 있습니다. 미쉐린 PS3인데 뭐 이거 원래 훌륭한 타이어죠. 훌륭한 타이어고 스포츠 타이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뭐 이미 구형 모델이 됐죠. 이미 PS4라는 타이어가 나왔고, 사실 이 차의 무게나 출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순정 출고 타이어는 아닙니다. 순정 출고는 보통 피제로나 이제 피렐리 피제로 PZ4나 아니면은 뭐 이제 미쉐린에서 나오는 PS4S 뭐 이런 타이어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승차에는 PS3가 꽂혀 있어 가지고 뭐 이 출력이나 어떤 거동들을 타이어가 완전히 받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840인데 840이니까 이 8 시리즈에서는 엔트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변속할 때도 변속이 되거나 제가 중간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면은 팝콘 터진 소리 들리세요? 팝콘 터진 소리가 막 펑펑 나주고, 다운시프트를 쳐주면서 감속을 할 때도 버벙버벙 하는 이런 팝콘 소리가 납니다. 뭐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540i나 740i나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스포츠 플러스에다가 놔도 이런 소리까지는 안 나죠. 뭐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이 차가 오릇하게 이제 스포츠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확실히 이게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니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서 이 서스펜션 모드도 스포츠가 됐죠. 스포츠로 바꾸니까 어떤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좀 스트로크도 짧아지고, 아무래도 어떤 감쇄력도 좀 더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보다는 확연하게 어떤 스트로크가 줄어들면서 롤링이 좀 줄어든 느낌을 받아요. 대형 세단의 사이즈인데도 어떤 거동에서 언더스티어나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차에 이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는 후륜 조향 기능이죠. 후륜 조향 기능이 지금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속에서 좁은 곳을 통과하거나 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하고 반대 방향으로 살짝 꺾여요. 그렇게 돼서 이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스티어링을 조작을 했을 때 앞바퀴하고 같은 방향으로 살짝 틀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고속에서 코너링을 할 때는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절대로 5m짜리 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역시 BMW가 이 스포츠성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이게 럭셔리한 그랜드 투어러고 뭐고 간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8 시리즈가 출시가 됐을 때 이 차량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8이라는 이름 자체가 BMW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죠. BMW에서 지금까지 이제 차 모델의 어떤 시리즈라는 이제 숫자 시리즈, 이런 형태의 장명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큰 숫자로 사용해온 게 8입니다. 그래서 각 세그먼트에서 최상의 모델에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이제 8이라는 숫자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로드스터에서 역대 나온 로드스터 중에 가장 강력했던 모델, 이제 230 M5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는 Z8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Z8이라는 모델이 로드스터 중에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고, 또 BMW가 전동화를 막 시작을 하면서 i3하고 같이 선보였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이었죠, 이름이.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BMW에게 있어서는 이 차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겠다, 디자인과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8 시리즈가 나왔을 때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차가 이제 2318 시리즈죠, 1세대가 2318 시리즈가 출시된 게 91년인데 거의 개발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뭐 요즘 자동차들 이제 신차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 4년밖에 안 걸리죠. 그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뭐 2배 이상의 시간이 드는 건데, 그 당시에 2318 시리즈는 BMW가 한참 막 성장을 할 때였죠. 벤츠가 갑이었던 시절에 BMW가 우리도 제대로 된 럭셔리 GT카 하나 만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한번 쫓아가 보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차가 이제 8 시리즈입니다. 2318 시리즈가 이 8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BMW의 모델명에 사용이 된 모델인데, 91년 출시 당시에 개발 비용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 들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고, 당시에 BMW가 가지고 있었던 최신 기술들과 최신 엔진 해서 극한의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을 몽땅 투입을 한 모델이 바로 8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굉장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코닉하죠. 뭐 BMW에서는 보기 드물게 팝업형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었고,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게 뭐 B필러도 없는 디자인으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고, 뭐 당시에 같은 시절에 나왔던 BMW의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진보적인 디자인을 지니고 있었어요. BMW에서는 거의 최초로 CAD 설계, 그러니까 컴퓨터 설계가 적용이 됐던 모델이라서 어떤 부품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뛰어난 모델이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당시에 8 시리즈가 나올 때는 6기통 모델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8기통 840부터 시작을 해서 BMW가 지금까지 역사상 12기통 엔진을 얹은 차가 딱 두 종류인데 7 시리즈하고 8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7 시리즈에 당시에 투입이 되던 이제 M70이죠. M70 12기통 엔진이 이제 850이라는 모델에 들어가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M8이 BMW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당시에도 이제 850 CSI라는 모델이 BMW의 전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BMW 역사상 유일하게 로드카 중에서는 12기통의 수동 변속기까지 조합이 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은 모델이에요. 그런 8 시리즈가 99년에 단종이 되고 나서 2000년대로 넘어와서 한동안 BMW의 럭셔리 GT의 명맥이 끊어졌었습니다. 럭셔리 GT 라인업이 사라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등장을 했던 게 이제 6 시리즈죠. 6 시리즈도 과거에 BMW의 GT 모델로 있었어요. 224라는 코드명의 6 시리즈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2세대 6 시리즈가 출시가 됐었죠.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을 하던 시기에 그 6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F코드의 6 시리즈가 출시가 됐었고, 그래서 이 6 시리즈가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5와 7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에 비하면은 사실 급이 낮아진 거죠. 8 시리즈는 BMW의 최정상에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6 시리즈는 5 시리즈와 7 시리즈 사이에 들어가는 럭셔리 쿠페,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SL이나 뭐 이런 어떤 플래그십의 GT카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약간은 급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6 시리즈 그랑 쿠페가 출시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 모델은 뭐 비교 대상 자체가 뭐 CLS라든지 뭐 아우디 A7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준대형급의 포드 쿠페들하고 주로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8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6 시리즈의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대 중반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랑 쿠페가 1억 3천이 넘죠. 1억 3천 4백 정도 하는데, 가격으로만 본다면은 뭐 CLS나 A7 같은 모델보다는 훨씬 높고, 오히려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뭐 포르쉐에서 나오는 뭐 파나메라라는 모델이 있죠. 파나메라나 아니면은 메르세데스 AMG의 AMG GT 포도어의 43 모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출력이나 어떤 퍼포먼스도 거의 비슷하고, 차 크기나 이런 걸로 봐도, 가격으로 봐도 정확하게 그 시장,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럭셔리 세단이 아닌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그런 럭셔리 세단을 원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840i 그랑 쿠페를 처음 가져올 때만 해도 뭐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차가 일단 크기도 워낙 크고, 만약에 쿠페라면은 모를까, 어쨌든 간에 그랑 쿠페라는 모델은 5m가 넘는 좀 럭셔리한 포도어 쿠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또 이 상위 모델로 M8이라는 모델이 있죠. M8 그랑 쿠페도 팔고 있고, M8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 840, 뭐 적당히 뭐 540이나 뭐 그 정도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540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엔진 자체도, 엔진이나 어떤 배기음에서의 세팅도 굉장히 사람들이 운전할 때 어떤 쾌감을 주는 그런 세팅이 돼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 변속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변속하는 이 속도나 이 순간순간의 어떤 리스폰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정도면은 DCT를 뭐하러 타나? 예. 토크 컨버터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세상 차들이 다 뭐 장점만 있는 거 아니죠. 8 시리즈 그랑 쿠페도 뭐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불만스러운 부분은 이 통풍 시트가 앞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소리가 너무 커요. 이게 시승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2단만 틀어놔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신경이 거슬릴 정도고, 지금 저는 계속 1단으로 켜놓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소리가 좀 너무 커서 좀 확 깨는 느낌이 있어요. 이 실내를 보면 너무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운데, 갑자기 통풍 시트를 딱 켜면은 어디서 선풍기 들어가는 소리가 웽 하고 나니까 이거 좀 확 깬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아마도 이게 시승차가 이미 10,000km가 넘게 주행을 한 차기 때문에 뭐 약간 좀 노화가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시승차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굴려지니까 그런 게 아닐까 좀 예상이 되고요. 우리 저는 오디오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뭐 1억이 넘는 차인데 오디오가 들어보고 이거 왜 이러지? 제가 좀 귀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선택 사양으로 BMW 바워젠 윌킨스 오디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모델에서 BMW를 들어봤을 때는 이 정도로 실망스럽진 않았는데, 요거는 하만카돈도 물론 좋은 브랜드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이 급이 그렇게 높은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오디오가 좀 뭐라고 할까, 이게 공간감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뭐 베이스나 뭐 고음이나 뭐 다들 뭐 오디오 음색 자체는 굉장히 맑게 나오는데, 약간 이 좀 서라운드로 이렇게 꽝꽝 때려주는, 뭐 저는 사실 오디오는 약간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막귀로서 듣고서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조금 더 좋은 걸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은 차인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시승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컴포트하게 탈 수도 있고, 예, 어떤 운전하면서 포지션이나 시야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거슬리는 게 전혀 없고요. 정말 만족스럽지만은 딱 두 가지 아쉬운 걸 뽑자면은 지금 통풍 시트에서 나오는 이 굉장히 큰 소음과 그리고 오디오,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똑똑해요. 그리고 조작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하나만 딱 눌러주면은 얘가 그때부터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 속도로 바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차간거리 조절이나 뭐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스위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굉장히 한가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 기능들을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어제 뭐 퇴근길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인식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도 그 차량을 뭐 빠르게 인식하고서 다시 거리를 벌려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작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거슬리는 게, 이게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긴급 제동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벽이 있으면은 벽에 부딪히지 않게 이제 벽이 닿기 전에 제동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뭐 좋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얘가 이제 좀 벽하고 뭐 바닥에 살짝 튀어나온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시면 이제 뒤에 뒷바퀴 걸린 스토퍼가 바닥에 달려 있죠. 그 스토퍼를 보면은 얘가 벽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은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하고서 다시 엑셀을 제가 밟죠. 다시 가속 페달 밟으면은 또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가지고 스토퍼가 조금만 높은 주차장에 가면은 거의 막 얘랑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환경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은 뭐 이 차량의 이런 기능들이 좀 오작동을 자꾸 한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냥 그 기능은 꺼두시고서 주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BMW가 8 시리즈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구나.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속 페달만 좀 깊게 밟으면은 쭉 뻗어나가는 그런 스포티함도 갖추고 있으면서, 또 반대로 제가 좀 편하게 릴렉스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좀 이제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은 한 가지를 이제 탐하면 한 가지를 싫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 뭐 퍼포먼스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이제 컴포트와 럭셔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스포츠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8그랑 쿠페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830i는 얘는 진짜 단점이 뭐지? 거의 정말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 달리기도 잘해, 편하기도 편해, 실용성도 좋아, 뒷좌석도 넓어. 이게 뭐야 이게? 자, 오늘 함께 이제 BMW의 8 시리즈를 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840i 그랑 쿠페를 타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저희가 시승한 차량의 가격이 1억 3,430만 원입니다.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사실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파나메라 기본형, 아니면은 뭐 AMG GT4 43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죠.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는 갭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6 시리즈 그랑 쿠페의 후속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6 시리즈 그랑 쿠페, 640i 그랑 쿠페 모델이 엑스드라이브는 빠져 있었지만 가격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했었고, 뭐 마지막에 나왔던 640D 엑스드라이브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2,500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오른 건데, 이거를 그 후속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약간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어떤 BMW가 정말 7 시리즈와 견줄 만큼 정말 플래그십의 럭셔리 GT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굉장히 저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재미있는 시승차나 뭐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모터리언의 이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